안녕하세요. 서정아의 지근고전입니다. 동양철학 논문 읽어드립니다. 춘추경문에서의 묘궁 언급을 통한 주대의 그 쓰임 사례 7차, 주대의 묘수제 실제 여부에 대한 궁구 과정에서 첫 번째. 이 논문은 묘수 규정 제도의 시원에 대한 일고의 후속 논문입니다. 한국학술지 인용색인 KCI에서 원문을 내려보실 수 있습니다. 제1장 서원, 문제의 인식. 주나라 때의 종묘제도에 대해 북쪽의 종묘와 그 남쪽 좌우측 2열로 줄지은 동서서목 형태를 기본 형식으로 해서 천자 7묘, 제후 5묘, 대부 3묘, 사 2묘의 규칙이 존재하였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물론 그것은 고대의 전적들을 근거로 제기되어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적이라는 것들이 사실상 모두 한대 이후에 성서된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 선진 시기에 성소된 종묘 관련 기록의 이해를 위해 부과된 주석들은 상당 부분 진한대 이후의 설명을 적극적으로 참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주왕조의 세력이 이미 유명무실해진 이후 몇 세기가 지나서 논의되기 시작한 기록물이라는 점에서 그것들이 주나라 제도를 온전하게 말해준다는 확신에 일점의 의혹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주나라 때의 소목 제도에 대한 전적들을 면밀히 검토해 볼 때 소와 목이 건축물의 좌우 배치 관계가 아닌 군주 족친들 간의 이진법적 촌수 개념의 성격이 강하게 드러남을 볼 수 있기도 합니다. 2016년, 2017년 최근 한대 이후의 보편적인 시각과는 다른 각도에서 주대의 종묘제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그것은 한대 이후의 주석에 기반한 고경 해석에서 한 발짝 물러나 고전 자체를 직접 확인하는 과정과 함께 출토 자료에 대한 논의들로 보완해서 얻은 결과물들이었습니다. 주대의 대형 건축물 형태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것이 품자 모양의 당상 분리식 건축군이며 지금까지 그것은 주나라 시기의 유적지에서만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후대의 유자들이 고대로부터의 조각조각 흩어진 기록들을 근거로 그려낸 종묘에 대한 추정도인 종묘도와 상당한 유사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그에 입각하여 고고 분야에서 그 발굴 구조물들을 주대의 종묘였을 것이라는 확신에 가까운 논의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한편 그와 같은 품자 형태의 건축군에 대해 단일의 종묘 건축군으로 보지 않고 북쪽의 태조묘와 남쪽 좌우측의 소묘, 목묘라는 세 채의 종묘로 판단하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는 완전한 형태의 대부 3묘만을 설명해 줄 수 있을 뿐 지금까지의 발굴 상태로는 제후 5묘와 천자 7묘의 존재가 부정될 수밖에 없는 모순이 생기는데요. 현재로서는 주대 종묘의 소목 제도를 증명해 줄 이후의 출토물을 기다린 이후에 그 주장을 다시 논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당시 종묘는 사당이 아니라 군주가 조정과 정전, 편전 등의 용도로 사용했던 것으로서 그 품자 형태의 건축군은 주족 특유의 의례 문화 산물인 것입니다. 상하 관계인 군신 간에 조정 의례를 하고 정사를 논의하며 또 대등 관계인 빈주 간에 이루어지는 의례에 입각한 모든 행위들은 소박한 형태의 궁전에 비유되는 묘의 구조 속에서 설명됩니다. 허갱은 좌전과 국어 등의 선진시기 문헌 자료 속에서 묘와 궁이 통용된 사례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고고학적 측면에서 적어도 서주 시기까지는 기본적으로 궁묘일체 형식이 나타난다고 논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진소방은 좌전 소공 22년 주나라의 장궁, 평궁 존재에 대한 기록과 이어서 소공 26년의 장궁과 양궁 존재에 대한 기록 등등을 근거해서 당시 주나라의 6대조, 9대조, 11대조 선왕묘의 존재를 확인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가지고 그는 천자 7묘나 제후 5묘라는 얘기에서 언급했던 묘수 한계와 회묘 제도는 존재하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와 같은 논의와 의혹을 확인해 보기 위한 방편으로 선진시기의 믿을만한 사료라 할 수 있는 춘추 그리고 전국시대에 성서된 춘추좌전의 기록 속에 나타나는 묘와 궁에 대한 집중적인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전적 속에서 묘와 궁은 그 의미를 서로 혼용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묘와 궁에서 어떠한 일들이 진행되었고 그 각각의 표현에서 기능적인 차이점이 있는지 또 있다면 어떻게 다른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논의를 통해 주대 묘궁의 기능과 더불어 묘소재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자 고찰을 진행하지만 그 궁극의 목적은 선진 시기 종묘의 주 기능이 사당이 아닌 통치자의 조정, 정전, 편전, 더 나아가 거주지를 아우르는 장소였음을 보다 더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논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나라 때에는 사당에서 정령의 반포나 조례 등도 이행되었다라는 설명과 주나라 때에는 군주의 정전에서 제례의 이행도 있었다라는 설명은 분명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채 대청에서 해마다 여러 차례의 제례를 올려왔다고 해서 그것을 사당이라 칭하지 않듯이 말입니다. 춘추와 춘추좌전은 그 성서 시기로 볼 때 선진 시기 주나라의 정치, 사회, 문화 등이 비교적 현실적으로 묘사되었다는 믿음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필자는 그것들이 본 논의 자료로서 비교적 적절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합니다. 우선 본거에서는 춘추 경문에서의 묘와 궁 언급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춘추와 좌전의 분석을 하나의 논문 안에서 기술하는 것이 전체적인 맥락을 조망하는데 보다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지면이 충분치 않고 또 면밀한 검토를 진행한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경문과 좌전문을 나누어 분석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춘추와 춘추좌전의 분석을 별도의 논의로 나누어 진행하게 됨을 밝힙니다. 제2장 춘추에서의 묘 언급. 춘추 경문의 문장들 상당 부분이 간결한 서술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의 이해를 돕기 위한 보완 자료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의 흐름과 전후 사정에 대한 확인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좌전의 설명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와 아울러 나머지 이전, 즉 춘추공량전 그리고 춘추곡량전의 해석과 두 해의 의견인 춘추좌전 주석을 참고하고 여타의 견해들을 보충 자료로 활용할 것입니다. 우선 본장에서는 춘추 경문에 나타나는 묘의 언급을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래는 묘와 관련해서 발생한 일들인데요. 모두 6건이 보입니다. 춘추 경문 1-1 황공 2년 하 4월 송나라에서 고대정을 받아와서 무신일에 태묘에 들여놓았다. 각주 14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춘추 경문에서의 춘하 추동은 오늘날의 그것과 계절이 다릅니다. 춘추의 역법은 주천자국의 공식 역수인 왕력을 쓰고 있는데요. 태음력 기준의 동짓달을 첫 달로 시작합니다. 거기서의 추는 동지가 포함된 음력달로부터 3개월 동안입니다. 이어서 하, 여름 하자는 춘분달부터 그리고 가을 추자, 추는 하지달부터 겨울 동자, 동은 추분달부터 3개월입니다. 이에 따라 본거에서는 의미의 혼동을 막기 위해서 그것들을 겨울, 봄, 여름, 가을의 우리 고유어가 아닌 한자어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인용문 경문 1-2를 계속 보십니다. 시공 8년 추 7월 태묘에서 체의례를 하면서 부인의 신주를 안치하였다. 경문 1-3 시공 15년 추 9월 기묘일 금음에 200의 묘에 벼락이 쳤다. 경문 1-4 문공 2년 추 8월 정묘일 태묘에서 국가적인 행사를 성대하게 이행하였는데 문공의 친부인 시공을 그 선공보다 올려 모셨다. 경문 1-5 문공 6년 동윤월에 고월하지 않고서 묘에서 조의례만 하였다. 경문 1-6 성공 6년 하 6월 신사일에 태묘에서 국가적인 행사를 가졌다. 위에서 묘사되어 있는 태묘는 노나라 초대 군주인 주공을 포함한 백금의 묘를 말하는 것이고요. 문공 6년의 묘는 문공이 정정과 조정으로 사용하고 있던 종묘로서의 묘를 말합니다. 각주 21번을 보시겠습니다. 필자는 종묘를 종이 되는 자의 묘로 정의합니다. 즉
종통의 자격으로 군 위에 오른 천자와 제후, 그리고 영지가 있는 대부인 현 군주가 사용하고 있는 집을 종묘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그것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주 건축물 내부의 당, 실, 방과 그 남쪽 좌우 대칭의 동상서상 구조입니다. 그리고 앞들인 정이 있고요. 담의 연에서 남쪽으로 설치된 대문과 거기에 딸린 문숙이 갖추어진 형태입니다. 본문 계속 보십니다. 이백의 묘는 이백이라는 특정 인물의 묘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는 노나라 대부인 전씨의 조부라는 설, 또는 전씨가 아니고 그냥 이씨라는 설, 그리고 개손씨가 신임한 그의 가신이라는 설 등이 있습니다. 가신은 대부 조정인 가에서 정무를 맡은 신하를 말합니다. 묘의 기능면에서 보았을 때 태묘는 범국가적인 행사 및 왕공의 제례인 체의례를 이행하고 또 그와 같은 의례에 쓰이는 그런 류의 기물인 화려한 예기를 들여놓는 곳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당대 군주의 종묘에서는 조의례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때의 문공 6년 당시 조의례만 하고 고월 의례는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이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인지 혹은 윤달이었기 때문에 고월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경문 자체에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고월은 고삭을 말합니다. 춘추말 고삭 의례에 대한 개인적인 찬반 견해를 논어에서 볼 수 있지만 그 제도에 대한 내용은 줄의 충간종백 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태사의 직무 중 하나로서 다음의 일들이 있는데요. 태양력과 태음력의 책력을 바로잡아서 한 해 일들의 순서를 정하고 그렇게 한 것을 각 관부와 국내 각지로 반포하며 아울러 제후들이 방국에는 사길에 대한 정보를 반포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문공 6년의 고삭하지 않았던 일에 대해 좌전에서는 비례라고 하여 통치자가 민생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반해서 공량전과 곡량전에서는 오히려 윤월은 하늘이 인정하지 않은 달이기 때문에 그 달에 고삭하지 않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삭 의례를 하민들이 후생과 관련지어 말한 좌전의 설명을 통해서 공자가 그것을 아꼈던 이유를 충분히 유추하게 됩니다. 좌전과 나머지 두 전에서의 고삭하지 않은 일에 대한 해석 차이는 하나의 의례에 대한 견해가 시대의 관념에 따라 변화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춘추 경문에서 궁이 어떠한 형태로 묘사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3장 춘추에서의 궁 언급. 앞에서도 논하였듯 일반적으로 춘추에서 표현되는 묘는 궁으로도 언급된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그 경문에서의 궁에 대한 언급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래는 인명이 아닌 건축물로서의 궁자가 기록된 것들입니다. 묘자 언급보다 다양하고 심도 있는 형태로 보다 많이 나타나는데요. 모두 10개의 문장에서 확인됩니다. 경문 2-1 은공 5년 9월에 중자의 궁에서 고를 하였는데 유구를 초헌하였다. 여기서의 중자는 자를 성으로 쓰는 송나라 여인으로 좌전에서는 그녀를 황공의 모친으로 판단합니다. 은공과 황공의 부군인 해공에게는 자성의 송나라 부인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요. 맹자와 성자 그리고 중자입니다. 은공 2년 12월의 경문에 부인 자씨가 훈고함이라는 글이 있고요. 그 이듬해 4월에는 군씨가 졸함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앞글에 대한 좌전문의 설명은 없지만 좌전을 주석한 두에는 부인 자씨를 중자로 해석하였습니다. 반면에 뒤글에서의 군씨를 좌전에서 성자라고 해석하였습니다. 그녀에게 자성을 따로 기록하지 않은 이유를 은공 때문이라고 하였는데요. 그 때문에 이후의 글에서 성자를 은공의 모친으로 본 듯합니다. 그런데 좌전의 저자 좌씨와 좌전을 주석한 두의 견해와 다르게 공량전에서는 중자를 은공의 조모 즉 해공의 모친으로 보았습니다. 중자의 궁에서 진행한 그 고를 춘추공량전과 춘추공량전에서는 각각 제례를 위하여 내실로 들어감과 궁실 건축의 완성이란 의미로 보았고요. 유구의 경우는 양측 모두 6일무,
즉 6일 무용의례로 해석하였습니다. 좌전 역시 그것을 6일무로 보았지만 고를 완성으로 해석한 흔적은 없습니다. 공양전에서 고를 궁실 건축의 완성으로 생각한 것은 중자의 궁을 망자를 위해 삼항으로 조성하는 사당으로 보았기 때문이며 두해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것을 중자가 생전에 거주했던 집, 즉 중자의 궁으로 생각한다면 고자를 그 글자 뜻 그대로 고를 함, 즉 망자가 살았던 그 궁에서 그 망자를 깊이 생각하는 의례로 해석하거나 혹은 공양전의 설명과 같이 중자의 제사를 올리기 위해 그녀의 궁 내실로 들어갔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군주 개인의 가족 제사를 진행한 것이 됩니다. 다른 문장들도 계속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문 2-2 장공 23년 추에 황궁에 있는 당내의 좌축과 우축 두 개의 주 기둥인 영을 붉게 칠했다. 경문 2-3 장공 24년 춘 3월에는 환궁의 석가래를 조각 장식하였다. 환궁은 환공의 궁을 말하는데요. 장공은 그의 아들입니다. 두 문장 모두 돌아가신 부친의 궁을 화려하게 꾸민 것입니다. 경문 2-4 환공 22년 5월 을사일에 서궁이 불탔다. 경문 2-5 성공 3년 2월 갑자일에 신궁이 불탔다. 3일 동안 곡하였다. 위 경문 2-4의 서궁에 대해 공양전에서는 군주의 별궁인 소침으로 해석하였고요. 반면 공양전은 아마 예궁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궁이란 아버지 사당으로서의 궁을 말합니다. 두에는 이 두 가지 시각 중에서 공양전의 견해를 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문 2-5의 신궁에 대해서는 공양전과 공량전 모두 성공의 친부 선공을 위해 만든 예궁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두해가 이것을 선공을 위해 만든 사당이라고 생각해서 길레르스 하는 체의례를 위해 선공의 신주를 새로 들여놓은 곳으로 해석한 것은 두 전의 견해에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좌전에서는 이 일에 대해 아무런 보충 설명이 없습니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3일 동안의 곡은 신궁에 화재가 난 일에 대해 상심과 개탄의 마음을 표현하는 의식으로서 진행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군주가 사망하면 그를 위해 별도의 사당을 조성한다고 한 전한대를 전후에 형성된 관념의 존재가 공양전과 곡양전에서 위의 신궁을 군주의 성군을 위해 조성한 사당으로 해석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군주의 집은 후대의 궁전과 같이 수백 수천 칸의 거대한 규모로 지어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군주가 다른 궁을 지었다는 표현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주나라 종묘의 지붕은 띠풀로 엮었다는 표현이 비록 후인들이 화려한 궁실 건축 기술력에 비해 다소 초라해 보이는 것으로 기인한 듯하지만요. 주나라 사람들에게 궁묘는 기본적으로 검소하게 짓는다는 관념이 있었습니다. 신궁은 말 그대로 그냥 새 집이며 그 새 집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경문 2-6 성공 6년 2월 신사일에 무궁을 세웠다. 뒤에는 이 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부연하고 있습니다. 노나라 사람이 안 땅에서의 공훈으로부터 지금까지 우환이 없었기 때문에 무군을 축조하였고 다시 선군인 무공궁으로 일으켜서 이를 이루었음을 고하였으니 그 일을 후세에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무군이란 각주 54번 보시면요. 포악한 도적들을 흙더미로 봉한 거대한 살육의 현장을 조성하여 무공을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두에는 설립자의 뜻을 무군의 용도로 쓰려고 한 무궁을 건축하였음으로 해석한 것이 아닙니다. 무군이라는 새로 조성한 축조물을 무궁으로 삼았던 것이니 다시 말해 거기에 무궁의 위상을 세운 것입니다. 공양전과 공량전은 그 글 자체로는 이것을 무궁을 건축하다로 본 것인지 무궁에서 위상을 세우다로 본 것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상황에서 립은 온당치 못한 것이고 얘가 아니다 라고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필자의 판단에 입에 만일 건축의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 신사일과 같은 구체적인 날짜를 언급한 상황에서는 단순한 건축함이 아닌 건축의 완성일을 말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춘추경문에서의 입자는 위의 임무궁과
또 전공 원년의 입양궁을 포함해서 모두 4건이 나오는데요. 다음의 2건은 모두 정확하게 즉위하다 내지는 즉위시키다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은공 4년 동 12월에 위나라 사람들이 공자 진을 공 위에 세웠다. 소공 23년 추 7월에 윤씨가 왕자 조를 왕 위에 세웠다. 다시 말해 립은 사람에 대해 말할 경우 군주의 자리에 서다 혹은 서게 하다의 뜻으로 쓰인 것입니다. 좌전에서의 경우도 대부분 어떠한 자리에 혹은 지위에 서다, 서게 하다로 쓰였습니다. 한편 춘추 및 좌전에서의 건축하다라는 의미는 주로 축자가 사용되었습니다. 경문에서의 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공 1년 추에 도성 밖에 왕희의 객관을 건축하였다. 장공 28년 동해 밑땅의 방어시설을 축조하였다. 장공 31년 춘에 낭땅의 대를 축조하였다. 하에 설땅의 대를 축조하였다. 추에 진땅의 대를 축조하였다. 성공 18년 추에 사슴농장의 담장을 축조하였다. 축자가 사용된 좌전의 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공의 경관이 되는 무군을 축조함, 시를 축조하고 농경의 일로 돌이키게 하는 것. 진후가 이윽고 제후들의 객관을 축조하였다. 진후가 막 사기 땅에서의 궁을 건축하고 있었다. 이 글들을 통해 건축하다라는 의미로 축자를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무궁에 대한 좌전에서 설명을 보겠습니다. 계문자가 안 전투에서의 공로를 가지고 무궁을 세웠다. 그것은 예가 아니다. 남의 나라 청을 들어주어서 그 나라의 어려움을 구원해 주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무를 세우는 것은 안 된다. 무를 세우는 일은 자기 자신 때문에 하는 것이지 남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 아니다. 안 땅에서의 전투는 성공 2년의 일로 위나라가 제나라에 패배한 일에 대한 보복으로 노나라의 개손 행보 등이 위, 진, 조와 연합해서 싸워서 제나라를 대패시킨 사건을 말합니다. 따라서 좌전의 기록자 좌씨의 말은 전쟁의 공로가 있어서 무궁을 설립하는 것은 그 전쟁이 자국을 위한 전쟁인 경우인 것이지 남의 나라 구원병으로 가서 승리한 것을 가지고 거창하게 자국의 무궁을 설립하여 그 위상을 세우는 일은 적절하지 않은 행위라고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한편 자국을 위한 전쟁에서 승리하여 개선하였을 경우 군주가 무궁을 설립하는 일이 있기도 하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좌전에서의 언어적 표현이 특이함을 볼 수 있는데요. 임무궁을 임무라고도 기술하고 있습니다. 임무, 즉 무를 세웠다는 것은 무궁이라는 어떠한 건축물을 신축하여 세웠다는 뜻이 아니라 무라고 하는 것의 위상을 세웠다는 설립의 의미로 본 것입니다. 설립은 반드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어떤 구조물로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사일이라는 특정의 날에 임무궁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바로 그날 군주가 무궁이라는 위상이 부여된 어떠한 건물 울타리 안의 위에서 특별 행사가 진행되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앞에서 두 해가 부연해서 말한 무군을 축조하였고 다시 성군인 무공궁으로 일으켜서 즉 무공궁으로 삼아서 이를 이루었음을 고하였으니라는 내용과 적어도 입의 뜻을 바라본 시각에서는 그 의미가 일치합니다. 입무궁과 유사한 사례가 되는 전공 원년의 입양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경문 2-7 전공 원년 추 9월에 양궁을 세웠다. 여기서의 양궁은 백금의 아들인 노나라 제3대 제후 양공의 궁이라고 합니다. 좌전은 입양궁의 일이 있기 전에 소공이 출분한 일 때문에 즉 나라 밖으로 도망친 일 때문에 계평자가 양공에게 도 의뢰를 하였다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도자에 대해 설문해자에서는 신에게 복을 달라고 고하는 의식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질병의 쾌유와 관련된 기도의식의 의미도 있었던 듯합니다. 그런데 소공의 출부는 소공 25년의 일이고 입양궁은 8년 후인 전공 원년의 일입니다. 이는 8년이나 되는 긴 세월 동안 노나라의 공위가 그 주인이 없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소공의 출분과 그 출분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인 계평자가 양공에게 도의뢰를 한 것은 서로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아래는 입 양궁과 관련한 좌전의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정공 원년 6월 개해일에 진나라의 건우 땅에서 노소공의 상구가 도착하였다. 즉 노나라 소공의 연구차가 도착하였다. 5일 후 무진일에 정공이 즉위하였다. 개손씨가 영가에게 다음과 같이 의향을 물었다. 나는 군의 시호를 만들어서 자손들에게 소공의 부정적인 행적을 알리고 싶소. 영가가 대답하기를 군주를 살아서는 잘 섬기지도 않았고 죽어서는 다시 증오하는데 그런 짓을 스스로 믿을 만한 일로 여기니 장차 그것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이윽고 그만두었다. 30일 뒤 추 7월 계사일에 소공을 묘도의 남쪽에서 장례하였다. 소공이 출분을 했었기 때문에 계평자가 양공에게 도의식을 했었다. 9월에 양공을 세웠다. 위의 글은 개손씨가 소공에게 부여하고자 했던 시호가 원래는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즉 소공에 대한 증오심으로 그의 시호를 소공의 소가 아닌 양으로 정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채용의 글에서 군주의 시호법을 볼 수 있는데요. 양이라는 시호는 예를 거부하고 만인을 멀리한 군주에게 부여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손씨가 양을 염두에 두면서 군주의 시호를 운운한 것은 소공이 망명하여 수년간 국내로 복귀하지 않은 일을 빗댄 것입니다. 그가 자국을 탈출해 외국을 떠들며 노나라 제후로서의 의례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시간들을 본다면 바로 예를 거부하고 자국의 만인들을 멀리한 것이 됩니다. 이렇듯 개씨가 소공을 위한 도어 의례를 굳이 양공에게 했었던 이유는 소공의 건강과 복을 빌기 위함이 아니라 그의 행실이 양의 품성에 걸맞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 상징성을 드러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좌전에서 입 양공 설명 뒤에 바로 이어서 공나라 제후인 공강공이라는 인물이 그 근친들을 놔두고 타인들을 채용했다는 내용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간공은 결국 그 이듬해 4월에 근친들로부터 반역을 당합니다. 근자에 실자했던 역사적 상황을 들어 설명한 좌씨의 이와 같은 논술은 소공의 시호가 개손씨가 주장한 양보다는 오히려 간이 더 적절하다는 견해를 피력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평자가 소공에 대한 도의식을 바로 양공에게 했었고 정공이 새로 즉위하여 그동안 공석이었던 공위의 주인이 생긴 이후에 입양궁이 진행되었습니다. 양궁을 세운 일이 춘추 경문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 행위의 공식적인 주체가 대부가 아닌 노나라 제후인 것입니다. 소공의 태자가 있었음에도 사만씨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소공의 아우로 즉위시키고 그리고 나서 공식적으로 양궁을 설립하도록 한 것입니다. 소공의 출분과 관련하여 진행했던 도의례의 대상인 양공과 양궁의 설립 사이에는 당시의 관념에서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입 양궁이 궁을 신축한 상황인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특정 의식의 진행을 위한 목적으로 어떤 건축물에 양이라는 위상을 세웠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에 따라 필자는 위의 입무궁과 입양궁에서의 입자에 대해 무궁이나 양궁이라는 건축물을 신축한 상황이 아니라 어떠한 건축물에 특정의 상징성을 부여하고자 그 위상을 세웠다의 의미로 판단합니다. 정리한다면 입자에는 사람을 대상으로 할 경우 그 사람을 특정의 위상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즉위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건물을 대상으로 할 경우 역시 그 건물에 특정의 위상을 갖추게 해서 설립하였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로써 결국 군주가 그 설립 목적의 위상에 맞는 의례를 진행하기 위해 서는 의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궁의 용례를 계속 보겠습니다. 경문 2-8 양공 31년 하 6월 신사일에 양공이 초궁에서 훈거하였다. 위의 초궁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나라 군주의 시호에 초는 없습니다. 양공은 3년 전인 양공 28년에 초나라에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는 그해 11월에 초나라에 가서 그 이듬해인 양공 29년 5월에야 돌아왔습니다. 그가 초나라로 가던 길에 초나라 강왕이 사망하였는데요. 자국으로 귀환하지 않고 예정대로 초나라의 방문을 진행해서 이듬해 4월에 있었던 강왕의 장례까지 함께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양공이 훈거한 장소가 초궁인 이유에 대해 좌전에서는 양공이 일전에 초나라에 방문했을 때 그 궁의 건축 양식을 좋아하게 됐고 결국 초나라 궁에서의 삶을 원해서 그것을 지었다는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나라 군주의 행동으로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입니다. 계보는 이 초궁을 노나라 초구라는 지역에 있는 궁이라고 하여 좌전에서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와 같은 관점은 공량전에서와 법령이 초궁을 정궁이 아닌 별궁의 이름이라고 한 설명에 근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필자 역시 그의 판단에 더 신뢰가 갑니다. 어찌됐든 이 초궁은 선군을 위해 조성한 궁은 아닌 것입니다. 다음은 궁자가 기록된 나머지 두 개의 경문입니다. 경문 2-9 소공 15년 2월 계유일에 무궁에서 의례의 행사를 가졌다. 경문 2-10 애공 3년 5월 신묘일에 환궁과 시궁이 불탔다. 경문 2-9의 무궁에서의 행사는 좌전의 설명에 의하면 무공에게 체의례를 진행한 것입니다. 체는 서주초 주공에 의해 제왕의 선조를 상제의 제례에 배양하는 의례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비록 성군에 대한 제례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사의례와는 다르게 군주의 범국가적인 정치 의례에 해당합니다. 체의례를 군주의 종묘나 그 초조의 태묘에서가 아닌 무궁에서 한 것이라면 일반적으로 체의례를 통해 부각되는 적통으로서의 정통성보다는 특별히 무라고 하는 그 상징성의 강조가 더 중요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앞에서도 논하였듯이 경문 2-7 부분 소공은 지난 100여 년 이상 동안 노나라를 쥐락펴락했던 사만시 세력과 직접 맞붙어 정면 승부를 시도했던 군주였다는 점에서 그의 출분 10년 전의 무궁에서의 체의례가 혹시 그가 평상시에 지녔던 의욕과 전의를 말해주는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날의 행사는 성공적으로 끝나지 못하게 됩니다. 의례가 진행되고 있던 중에 행사에 임한 대신이 갑자기 사망하는 불상사가 발생한 것입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행사 진행 도중에 그냥 자연사했다는 말인지 특별한 설명을 찾지는 못하였지만 정말로 갑작스러운 전개입니다. 경문 2-10 환궁과 시궁에 화재가 난 사건에 대해 좌전에서의 묘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탁이 불냈고 불이 공궁을 넘어서 환궁, 시궁이 불탔다. 당시 공자가 진나라에 있었는데 화재의 소문을 듣고는 그곳은 아마 황궁, 시궁이었겠구나 라고 하였다. 사람이 불을 낸 경우는 화자, 불화자를 쓰고 자연으로 그렇게 된 경우는 재앙제자, 제자를 쓴다고 합니다. 위 문장에서는 화와 제 두 글자가 모두 쓰였는데요. 처음 난 불은 화이고 환궁과 시궁에 난 불은 제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화재의 시작은 사람이 불을 낸 것에서 시작된 것이므로 환궁과 시궁으로 옮겨 붙은 것도 자연재해는 아닌 것입니다. 처음 불이 났던 사탁에 대해 뒤에는 궁명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때문인지 이후의 대부분에서 궁의 이름이라는 설명을 계속 보게 되는데요. 공영달은 공궁의 뒤에 있는 소공이라고 부연하고 있고요. 모기령 역시 애공이 거처하는 궁에 불이 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예가 사탁을 궁의 이름이라고 주석하였지만 혹시 그 궁이 관자의 오류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생깁니다. 담약수와 진해전은 여기서의 사탁을 간단하게 관명이라 말하고 있는데요. 유사한 자형을 보이는 관자와 궁자 중 어느 것이 오류인지 혼란스럽기는 합니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위의 원문 사탁화라는 문장은 사탁이라는 관원이 불을 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탁에는 탁을 맡은 담당자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며 실제로 주나라 때에는 그런 일을 하는 관원이 있었습니다. 탁이란 커다란 요령을 말하는데요. 목탁과 금탁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금탁은 그 혀가 동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북을 칠하는 신호형이며 주로 군려, 즉 군대에서의 일이나 전역, 사냥터에서의 노역의 일에서 사용되며 목탁은 그 혀를 나무로 만들어 주로 교령이나 정령을 반포할 때 조정과 저자거리를 돌며 사람들에게 주의를 끄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문사에는 목탁, 무사에는 금탁인 것입니다. 황궁, 시궁의 화재 사건이 있던 당시 공자는 주유천하 중이었습니다. 본국과 멀리 떨어져 있는 진나라에서 그 소식을 듣고는 곧바로 황궁, 시궁이었겠구나 라고 말하여 그 사건이 마치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당연한 결과라는 식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자의 논평은 후대의 유학자들로 하여금 특히 이 글에서의 화재 사건을 주목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게 하였습니다. 왕숙이 수록한 공자가어의 변물편에는 이때의 상황에 대해 공자가 제때에 해묘하지 않아서 하늘이 재앙을 준 것이라고 해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후한대 이후의 이와 같은 공자 논평에 대한 해석은 이후 많은 유자들의 이 일에 대한 견해에 지배적인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실상 이 해석의 글은 주나라의 종묘제도에서 제후는 태조묘와 사대조까지의 묘만을 소유한다는 규정이 있었다라는 전제 하에서 만들어진 기록물입니다. 필자가 판단하기에 황궁, 시궁의 화재 사건에 대한 좌전문에서의 공자의 담론은 당시 노나라의 어지러웠던 정치적 상황을 단편적으로 말해주는 것일 뿐 하늘에 내린 재앙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황공의 궁인 황궁이 사만시의 정치 권력에 대한 상징적 거점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공의 궁이라고 하는 시궁은 어떤 의미가 있던 곳이었을까요? 시궁이라는 표현은 경문과 자전문을 통틀어 위 애공 3년의 시궁제 사건 한 건에서만 나타나지만 시공과 관련해서 눈에 띄는 사건이 하나 보입니다. 정공 8년 좌전문의 기록입니다. 사망한 지 100년도 더 된 6대 위의 선제후에게 체의례를 시행한 일인데요. 바로 시공에게 한 것입니다. 게다가 그 의례 이행의 주체가 제후가 아니라 대부의 가신이던 양호였습니다. 양호는 논어의 양화라는 편명으로도 보이는 만큼 주군인 개환자를 배신하고 정변을 일으킨 당대 대표적인 강교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공 8년의 좌전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호, 공서극, 공산분류, 숙선첩과 숙중지 등의 5사람은 양호에게 정치적으로 의지하였다. 양호는 사만씨들을 제거하고서 그들의 자리에 계호로 계씨를 대신하고 숙선첩으로 숙선씨를 대신하고 자기 자신은 맹씨를 대신하고자 하였다. 동 10월에 선공에게의 사의례와 그에게 기원하는 의례를 순행하였다. 신묘일에는 시공에게 체의례를 진행하였고 그 다음 날인 임진일에 장차 포포에서 계씨에게 향의례를 베풀어 주면서 그를 죽이기로 계획하였다. 이 내용에 대한 경문은 종사성공이라는 짤막한 글입니다. 즉 선제후에게 사의례를 올리는 것을 따랐다는 것인데요. 경문의 기록이니 당연히 그 따른 행위의 주체는 노공, 즉 노나라 제후인 정공일 것입니다. 한 나라의 제후가 의례의 주체가 아니라 다른 이가 행한 의례에 종속된 위치에 있었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좌전에서의 설명을 그대로 놓고 보면 군주의 범국가적인 통치 의례인 체의례를 양호가 주도하여 진행한 것입니다. 비록 당시 양호의 반역은 실패하였지만 그를 따른 많은 귀족들과 제후 의례를 쥐락펴락했던 당시 그의 정치적 위세가 어떠하였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아울러 공자에게 주제넘게 체에 대해 물었다가 대답을 거절당한 그 혹자가 누구였을지 짐작되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장난의 주동자들이 어째서 시공을 자신들의 정신적 정치 거점으로 삼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들과 시공 사이에 황공을 대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혈연 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추정해 봅니다. 어찌되었든 양호와 사만시족 지자인 그들이 사만시의 적통들을 타도하겠다고 난을 일으켰던 정치적 명분인 성군으로서의 거점이 바로 시공이었음은 명백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주유천하 이전의 일이어서 공자는 당연히 이 정변의 전후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을 것이며 화재 사건 직후 상당한 거리에 있었던 공자가 화재로 소실된 것이 황공과 시공 두 선공의 궁이었을 것이라고 곧바로 짐작했던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리가 됩니다.
아울러 공자가 한 말이 당시의 화재가 하늘이 내린 재앙 운운의 천벌을 염두에 둔 건 역시 결코 아니었을 것이라는 판단도 하게 됩니다. 제4장 결어. 유교 사상을 그 정신 이념으로 개국한 조선 왕조를 볼 경우 완전한 상태의 왕위 적자상속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어도 적어도 적자상속 그 자체는 제도적, 사회적, 그리고 이후 관습적인 다방면에서 수용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유교 이념에 입각한 상속 제도의 모습이지만 정작 공자가 살았던 시대에는 그와 같은 관념이 이상향의 범죄에도 있었을까 하는 의혹마저 듭니다. 필자가 보기에 당시 군주의 적자는 태어날 때부터 적자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군위를 물려받은 그 자식이나 형제가 적자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말 그대로 제후탈종은 즉 적자가 아니라 해도 이미 제후가 되었다면 그 종통을 자기 것으로 가져온다는 그 제후탈종은 빈번한 일이었으며 이는 이미 정해진 태자의 자연스러운 군위 승계가 당연시된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정치적, 외교적 목적으로 여러 차례 이루어지는 타국 공주들과의 정략 결혼에서 단 한 명의 정실 부인이라는 말, 더 나아가 일부 종사는 당시의 사전에는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주대에는 묘와 궁이 서로 통용되어 불리어진 사례들이 있었고 천자칠묘나 제후오묘라는 예기에서 언급했던 묘수 한계와 회묘제도가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그와 같은 논의와 의혹을 확인해 보기 위한 방편으로 춘추의 기록 속에 나타나는 묘와 궁에 대한 집중적인 고찰을 시도하였습니다. 경문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들은 좌전문을 중심으로 하고 기타 자료에서의 보충을 통해서 사건의 맥락을 확인하였습니다. 춘추경문에서의 묘자는 모두 6곳에서 확인되었는데요. 주목할 만한 그곳에서의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나라의 태묘에서는 범국가적인 행사와 제왕의 제례인 채의례를 이행하였고 또 그와 같은 의례에 쓰이는 화려한 예기가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현 군주의 종묘에서는 조정의례인 조의례를 이행하였습니다. 경문에서의 궁에 대한 언급은 묘보다 폭넓게 나타났습니다. 군주 개인의 가족이 기거했던 궁에서 그를 위한 가족 제사를 이행하였습니다. 특정 궁을 화려하게 장식한 기록이 눈에 띄는데요. 그것은 노나라 사만시의 정치적 거점이라 할 수 있는 황공의 궁이었습니다. 시공 제위 시 서궁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한대 이후의 기록들에서 그것이 군주의 별궁인지 혹은 성군을 위한 예궁인지 의견들이 있었지만 통일된 논의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울러 성공 3년 화재로 소실된 신궁이라는 것도 예궁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논의되었지만 그 역시 후대의 관념에 의한 추정으로 분명한 근거가 없어 보입니다. 필자는 그것을 말 그대로 새집으로 판단하였는데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한대 이후 유자들이 주나라 사당제도에 대한 생각과 실제 사이의 간극이 존재하며 아울러 당시 군주의 거처가 하나의 궁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양공이 즐겨 거처했던 초궁의 존재를 그 한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한편 무궁을 세웠다, 양궁을 세웠다 라고 하는 기록은 그 자체로 두 궁의 신축 여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건축물에 무와 양이라고 하는 상징성을 부여해 설립하여 제후가 그곳의 위에 서는 행사가 이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무공이나 양공 등의 성군을 위한 당대 군주의 효성스러운 제사의 이행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그 의례를 통해 특정의 정치적 상징성을 드러내고자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군의 궁이 갖는 그 상징성은 황공의 궁과 시공의 궁에서 가장 극적으로 묘사되며 애공 3년 그 두 곳의 인재에 의한 화재 사건과 주요 열국 중이던 공자가 너무나 당연스러운 결과라고 평한 그 말 속에서 노나라의 어지러웠던 정치 상황도 함께 엿볼 수 있었습니다. 애공 당시 그곳 통치권은 사실상 제후의 손을 벗어난 지 오래였습니다. 수십 년간 정치 권력이 경대부의 손에서 그들 가신의 손으로 그리고 다시 경대부에게로 어디로 튈지 모를 어지러운 판도 속에서 제후는 때때로 복권을 위한 처절한 싸움 속에 있었거나 혹은 힘없는 허수아비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춘추 경문에 보이는 묘와 궁의 언급들 속에서 그것들은 일정 부분 사당의 기능이 있긴 하였지만
천자칠묘나 제후오묘라는 사당으로서의 묘수제 규정에 의한 그 기능만을 갖추기 위해 조성한 건축물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비록 춘추가 춘추필법에 의해서 즉 대의 명분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 비판적이고 준엄한 논법을 구사한 역사서술법인 이 춘추필법에 의해 지어진 것이라고는 하지만 그것은 단지 은미한 언어적 기법으로 비난이나 찬미를 가하였다고 볼 수 있더라도 그 사건들 자체는 사실에 입각한 역사 기록물입니다. 본 논의에서 필자는 춘추 시대에 펼쳐졌던 실제의 사건들과 후대 유자들의 선입견에 의해 해석된 것들을 분리하고자 했고 비록 완벽한 결과를 도출해내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유의미한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춘추 경문을 통해 적어도 춘추 시대의 묘와 궁이라고 표현된 그 건축물들의 쓰임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의 논의에서는 좌전에서 묘, 궁의 기능들이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에 대한 고찰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 표현 사이의 보다 명료한 구분점은 그 논의에서 종합적으로 도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논문에서 참고한 참고 문헌입니다. 논문 요약입니다. 본 논의에서는 주대의 묘수제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편으로 춘추의 기록 속에 나타나는 묘와 궁에 대한 집중적인 고찰을 시도하였습니다. 경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들은 좌전의 글과 기타 자료들을 통해 사건의 맥락을 확인하였습니다. 춘추 경문에서의 묘자의 쓰임 사례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나라의 태묘에서는 범국가적인 행사와 제왕의 정치적인 제사 의례인 체의례를 이행하였고 또 그와 같은 의례에 쓰이는 화려한 예기를 구비하였습니다. 당대 군주의 종묘에서는 조정 의례인 조의례를 이행하였습니다. 궁자의 쓰임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군주 개인의 가족이 기거하던 궁에서 그를 위한 가족 제사를 이행하였습니다. 노나라 사만시의 정치적 거점이라 할 수 있는 환궁을 화려하게 장식한 기록이 눈에 띕니다. 시공 제위시에 있었던 서궁과 성공 3년의 화재로 소실된 신궁 등은 그곳이 예궁일 것이라는 한대 이후에 형성된 관점과는 달리 양궁이 좋아했던 초궁과도 같은 군주의 또 다른 집이었을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무궁을 세웠다, 양궁을 세웠다 라고 하는 기록은 어떠한 건축물에 무와 양이라는 어떤 상징성을 부여해 설립하여 제후가 그곳의 위에 서는 행사가 이어진 것임을 논하였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무공이나 양공 등의 선군을 위한 당대 군주의 효성스러운 제사 이행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그 의례를 통해 얻는 특정의 정치적 상징성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징성은 환궁과 시궁에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결과적으로 경문에서의 모든 묘와 궁들은 일정 부분 사당의 기능이 있긴 하지만 천자칠묘나 제후오묘라는 묘수제의 규정에 맞추기 위해 사당으로서 조성한 건축물이 결코 아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